그들이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지만 척박하게 거지 않는 유튜브 환경에서 우리 회원들이 똘똘 뭉쳐서 연합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시킨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평가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전체 회원이 하나가 돼서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좌파에 빼앗긴 미디어 환경을 우파로 돌리는데 보다 더 큰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한 걸음해주신 한교안 전 총리, 민경욱 전 의원님, 각성문 전 의원님, 이정민 전 국방부 차관님, 김태산 전 체코주재 조선무역 대표님, 장기표 특검 폐지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님, 강신업 변호사님, 도태호 변호사님, 그리고 김진태 강원 지사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지령 공동대표님과 전체 회원 여러분, 그리고 누구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애국 동지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모두 파이팅 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유튜브 연합회가 7년 동안 아스팔트 화가 미술평론가이시면서 시인 김소영 시인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사단법인을 이렇게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감회가 새롭고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드디어 그날이 왔다. 잊을 수 없는 그날이 왔다. 그대는 그날을 알고 있는가? 그동안 머물러왔던 불분을 쏟아내며 가슴 쓰리던 그날을 우리는 기억하는가? 휘날리는 태극기는 그렇게 쓸쓸하게 호련히 우리를 지켜온다. 국민은 나라를 지켜야 하고 국가는 국민을 지켜야 하고 나라는 흔들림 없어야 하고는 양분진 나라가 웬 말이던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를 외쳐 부르는 그날을 국가의 원수를 끌어내고 악성무모로 올가기 쉬워서 내쳐지는 이 기괴한 상황을 언제부터 민주주의가 이토록 추락했던가. 통곡할 노릇이다. 물건을 잡을 수 없어 분통을 터뜨린다. 젊은이들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 중년들여 우왕좌왕하지 말고 소속이 명확해라. 노년들여 아집을 버리고 이 땅을 사수하라. 핥히고 헐뜯고 모함하고 언제까지 이럴 작정이더냐. 우리는 뭉치면 살고 터지면 죽는다는 초대 이승만의 어를 담아 대한민국의 국권이 지켜왔기에 이 나라의 명백을 이어왔다는 것을, 이런 진실을 알리는 유튜버들이 있기에 왜곡된 실체가 그대로 수면으로 떠올랐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기에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는 법이다. 우리의 저력이 살아있기에 건장한 국가는 아직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당신들은 명심하시오. 당신들은 속히 깨닫길 바라오.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정의롭게 성공을 이룰 때까지 싸웁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는 몰랐었습니다.
언론이 좌편향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스팔트에서 외치면 언론들이 보도해줄 것으로만 생각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스팔트 태극기 집회에서 목이 터져라 한행부여를 외쳤고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절망스러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유우파를 위한 미디어를 예비하고 계셨는데 이는 다름 아닌 1인 미디어인 유튜버들이었습니다. 여론전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환경 가운데 막강한 선전승동전의 계란으로 파헤치기가 시작되면서 깨지지 않을 바위에 상처와 흠집을 넘어 금이 간 것과 같은 위력을 유튜버들의 유튜브 방송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깨워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럴 즈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하고 부당한 탄핵을 알리는데 뜻을 같이 하고자 하는 아스팔트 유튜버들이 광화문에서 모임을 갖고 연합회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임원을 선출하면서 태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태동한 유튜브 연합회는 시국을 알리는 데 있어 딱히 언론에서 조명해 주지 않아 난감해하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초청하여 기자회견을 마련하여 방송을 하는 일에 주력을 하여 2019년 7월 19일 의사협회 최대지 회장을 초청한 제1차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황교안 전 총리, 민경욱 전 의원, 조경태 의원, 윤상현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고태우 변호사, 강신업 변호사, 장기표 대표, 조원진 대표, 성창경 대표, 지만원 박사, 한민호 대표, 유정열 박사, 이혜련 박사, 장영하 변호사 등 지금까지 50여 차례의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을 깨우는 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의 집회방송을 라이브 또는 각종 콘텐츠로 제작하여 알리는 것은 오롯이 유튜버들의 몫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매우 중요한 특종까지도 유튜브 연합회 회원사 방송을 통해 보도되기도 한 것은 2020년 4.15 총선 개표 라이브 방송 중 선거자 방송을 통해 성파구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발생한 봉인지 쌓인 필체가 다르다는 것을 문제 제기하는 방송이 나가면서 일파만파 곳곳에서 부정선거 정황들이 속속 보도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아스팔트를 누비는 유튜버들의 활약은 그야말로 눈물겨운 투쟁이었습니다. 지방방송을 가야 할 때는 새벽같이 집을 나서 밤늦게 귀가하는 경우도 있었고 도심 집회 방송도 곳곳에서 시시각각 잡혀있는 기자회견 방송들을 해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하루에 많게는 대여섯 번의 방송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무리한 일정 가운데 식사도 제때 하지 못해 굶거나 간단한 요기를 했던 날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런 무리함은 비단 이것만이 아니고 유튜버들이 매일같이 기본적으로 챙겨가지고 다녀야 하는 방송 장비들의 무게는 기본적으로 수킬로그램에서 많게는 20kg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그런 장비를 수년 동안 메고 활동해온 여러 유튜버들의 건강 많이도 망가져 있는 것을 듣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유튜브 연합회 소속으로 군 출신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해오던 영웅방송 권영호 대표는 코로나를 앓고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회생은 되었으나 그 후유증으로 뇌 경색을 겪고 우측 팔다리 마비 증세로 재활을 받고 있지만 차도가 많이 없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주사를 맞지 않았음에도 그 정도로 몸에 장애가 온 것은 지난날 수년 동안 무리한 방송활동으로 건강을 해쳤기 때문이라 보여집니다. 이렇게 몸이 부서지는 유튜버들의 방송활동은 문재인 정권의 눈의 가시였던지 많은 탄압을 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 취임 이후 많은 유튜브 채널들이 폭파되어 19개의 채널이 폭파된 회원사도 있어 위축을 당하고 있고 근자에는 부정선거 방송과 일상적인 태극기 집회 방송에서도 영상을 삭제당하는 무차별적인 탄압을 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탄압은 비단 문재인 정권에서만 집중되었던 것은 아니며 정권이 바뀐 현 정국에서는 그 정도가 덜하지 않다는데
회원들은 항소조차 할 의욕을 잃고 허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아스팔트 유튜버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유튜브연합회 회원사들의 경제적인 문제도 더 말할 것도 없는 열악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에 연합회에서는 법인화를 시켜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인 후원으로 조금이나마 회원들을 지원해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 3월 전면적인 임원 개선을 하고 사단법인 등록을 마치고 마침내 임가가 되어 오늘에 이르러 지난날 아스팔트에서 부지기수로 만났던 공주님들을 모시고 자축을 겸해 아스팔트 공중에서 맴돌고 있을 추억들을 나누고 아직도 미완인 자유대한민국 수호와 건설을 위해 재충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파 유튜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유튜브 연합회가 그 역할을 견고히 해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 그리고 물심양면의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으로 정식으로 이렇게 인가받고 또 특별히 후원의 날을 갖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또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생긴 것이 언제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2005년도에 유튜브가 처음 생겼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오래 안 됐어요. 얼마 전입니다. 저에게는 2005년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제 검사로 있으면서 종북 좌파 정권들과 계속 싸우고 탄압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기 때문에 제가 공직으로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005년입니다. 2005년도에 통일 문제를 가지고서 강정구라고 하는 동아대 교수죠. 동국대 교수가 수사를 받게 됐는데 그때 대통령이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수사하고 있느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 경찰이 다 이제 의기소침해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송치된 뒤에 우리가 이제 수사를 해봤더니 명백하게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총장에게 보고를 했죠. 이거는 뭐 구속 안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총장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저렇게 말했으니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법무부에 가서 보고를 했어요. 지금 수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구속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장관이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냥 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이 가서 보고를 했어요. 펄쩍 뛰고 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 검사 다른 생각하고 있었네. 우리 총장께서 장관이 가서 보고했더니 장관이 펄쩍 뛰고 안 된다고. 그러나 이제 총장도 마찬가지고 이건 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또 법조인이니까 법대로 하자 할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장관의 지위는 받았지만 또 그래서 구속은 못했지만 기소는 하자 이렇게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 강정구가 유죄 판결이 나고 쫓겨났죠. 쫓겨났는데 우리 검찰총장도 이제 물러나셨고 나도 그 다음에 탄압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있었던 뭡니까 검사장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도 안 나요. 검사장 승진해서 불하게 됐어요. 서울지검에 1, 2, 3차장이 있는데 제가 2차장이 됐어요. 근데 1차장도 승진하고 3차장도 승진했는데 2차장만 딱 빼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인사하는 다음날 이제 언론에 뭐야
거의 모든 언론에 사석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제 이름을 직접 거명한 사석도 있었고 또 이 사람들이 뭐가 잘못이냐. 그 당시만은 그렇게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도는 잘 됐습니다만은 제가 오랫동안 고난을 받았었습니다. 이제 제가 19년도에 당 대표가 됐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이제 메시지도 내고 이러는데 늘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유튜브가 들어와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늘 시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 대표 시절에 처음에 유튜브가 안 들어왔습니다. 못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려고 하면 다른 방송이 다 나갔어요. 기억도 안 나시죠?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는데 저는 언론은 동등하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계속 국회 안으로 들어오게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씩 안 된다 하다가 문이 열리니까 처음에 이제 대표로 유튜브 한 팀이 한 명이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들어와서 얘기를 했고 조금 지나면서 이게 2명, 3명까지 늘어나면서 이렇게 국회가 그 유튜브에게 튀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튜브가 이제 지금 법인으로 인가가 됐는데 저절로 된 거 아닙니다. 쉽게 된 거 아닙니다. 그 당시 정말 많은 탄압 속에서 어렵게 우리 선배 유튜버들이 나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에는 고화도 없고 좌우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유튜브가 공정한 방송을 하는 한은 지켜주고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조 회장님이나 또 손상대 회장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계시는 유튜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언론, 특히 우리 약한 유튜브가 앞으로도 강하게 메시지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그동안 부모만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8년 동안 참 많이 저도 고생 많이 했지만 우리 앞에 유튜브 대표님들이 정말 아스팔트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 무궁화 보내드릴게요. 무궁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난 7년 동안 우리 탄핵 무효를 외치면서 정말 이 대한민국은 누렸던 우리 태극기, 우리 혁명 도시. 바로 여러분들이 사실 지난 7년 동안 탄핵 무효 대한민국 법치 회복을 이끌어 주신 주역들입니다. 어느 누가 우리 활동을 보도해 줬습니까? 거기 보수 언론이라는 조중동 이놈들조차도 완전히 우리 외면했잖아요. 그리고 공영방송은 아시다시피 전부 다 저쪽에 들어갔고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은 솔직한 대로 민노총 산하의 언노령 언론노조연합회 지부 노조원들이라고 그 지난 7년 동안의 투쟁을 여러 유튜브님들이 해주셨어요. 그래 박근혜 대통령 어쨌든 옥중에서 정말 돌아가시지 않고 어쨌든 살아서 석방된 것도 여러분의 공적이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시작이 됐는데 마음에 안 들지만은 저 민주당 저 이재명이 같은 놈한테 대한민국을 갖다 바칠 수는 없어서 윤석열 후보를 지원했고 그래서 윤석열이로 정권을 교체시킨 주역들도 바로 여러분들이다 이겁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교체됐습니까? 제가 보기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유튜브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 정권 교체된 맛을 못 느끼겠습니다. 저 지금도 토요일마다 뭐 이런 군데서 초청을 받아서 연설하러 돌아다니는데 지금도 5.18 아니죠.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 얘기하고 5.18 관련 얘기하면은 일주일씩 정신 막 때리지 않습니까?
세상 바뀌었어요. 제가 알기로 유튜버의 대표님들 우리 봉준우 회장이 재주도 많고 아이디어도 많고 추진력도 있고 우리 봉준우 대표가 2번이나 저쪽에 어디 그쪽 비서관 행정관들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저보고도 연설하러 올라가면 부정선거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기 총리님 방금 축사하고 가셨고요. 우리 민경호 의원님 계시지만은 유튜브에 사진도 오면 계속 때리잖아요. 뭐 바뀌었어요? 그런데 조중동은 이제 단물도 좀 빨아먹잖아요. 세상 바뀌었다고 이제 조중동 애들은 좀 배가 뽕냥해지는 것 같더라고. 조선고 출신 바로 그냥 문체부 장관 가고 조선고 출신 대변인 가고 문화일보 대변인 가고 조중동 신문들은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 만들어가지고 단물을 쫄쫄 빨아먹고 장차관도 가고 하는 것 같은데 진짜 고생하신 여러분 유튜브한테는 여러분들 뭐 수익금이 한 5%라도 올라갔습니까? 구독료 내는 분 있습니까? 막말로 줄어들었지. 이제 정권 바뀌었으니까 전화를 하겠지 그러고 다들 안 보시잖아요. 구독자 더 떨어지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다들 뒤집어 엎어야 돼? 못 봤잖아요. 국민은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물이 덮치면 배를 깔아칠 수도 있다고. 윤석열 정권 그런 면에서 난 정신 좀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 이 자들이 용산에서 지들끼리 잘난 척하고 이래 주고받고 대한민국 팔아먹었던 그 돈만 챙기던 이명박 정부 애들 다 데려다가 지금 MB 시즌2가 됐잖아요. 발성에 있는 사들은 찾아도 안 보고 말만 했고 취임식에 아무도 없을까봐 찾아가서 한번 오시라고 대접했더니 1년 반이 지나도록 완전히 그냥 싹 입 닫고 있잖아요. MB는 저는 하루 수 없이 MB 욕 좀 해야 되겠습니다. MB는 8월 17일 날 강남에 집 밑에서 국회의원 하던 놈 31명을 데리고 강남에서 거창하게 점심 먹고 이쑤시고 나왔어. 그리고 10월달 추석 지내고 나면은 그때 하던 장차관들 다 데리고 나와서 청계천 한 바퀴 순례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논현동 이명박이 집에 문턱이 들락동도로 그때 있던 놈들 다 돌아다녀. 이번에 지지율 지난주에 갤럽이 그래도 1년간 몇 년간 쭉 해오니까 하지만 2% 떨어졌어. 왜 떨어졌어? 인사 때문에. 문체부 장관 70불 탤런트 유인촌의 의원이야. 다 MB놈들이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달성사대에서 입장을 9월 초쯤에 발표를 해볼 것 같고 했는데 입장 발표 안 했잖아요. 추석 넘어가잖아요. 왜냐? 박근혜 대통령이 움직일 틈을 요만큼도 안 준단 말이에요. 옥중에서 안 죽고 살아나온 게 배가 아픈 놈들이 많은 것 같아.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 만 4년간의 그 업적을 다 그냥 우리나라 역사에서 무식으로 이제 나이도 70이 넘어서 역할도 못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불러주시면 어디든지 가서 목청껏 외치고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상황에 우리 봉준우 대표님이 아이디어도 많고 정말 추진력이 강하신 분이니까 어떻게인가 거들어서 유튜브가 제도권 언론들이 제도권 언론이 아니죠. 제도권 월급쟁이들이 못하는 분야를 더욱더 여러분이 참 구석구석 가려운 것을 긁어주시고 비판해주시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정말 이번 이 창립을 계기로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하자면 우리 박승원 의원님께서는 전 MBC ESPN 사장하셨고요. 워싱턴 특파원 기자를 하셨죠. 그리고 합기도의 고수세요. 고수. 우리나라 세용술 합기도 창시자의 2대 제자십니다. 제가 4대고요. 자, 분위기 이정민 한번 보세요. 다음은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의 영상 축하가 와 있습니다. 자, 스크린 내려주세요. 저도 살보면서 느끼는 인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스팔트에서 애국 영상을 만들어주시는 유튜브 연합회 여러분 늘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한때는 아스팔트에서 저하고도 늘 시간을 많이 함께 하셨는데
이제 참 세월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만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아쉽습니다. 이번에 손상대 TV의 손상대 대표님과 봉주루 방송 지대용 대표님을 공동 대표로 한 유튜브 연합회가 사단법인으로 인가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한때 사단법인 정치문화연구소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단법인 인가받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짓 뉴스가 난무하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거짓은 진실 앞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정확하고 진실한 보도로 애국 시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유튜브 연합회 여러분 늘 응원하겠습니다. 선구자 방송, 영우 방송, 이상구 방송, 노비타 방송, 5분 방송 그리고 일일이 거명해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우리 유튜브 방송 여러분 제 야인 시절도 항상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것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정론 방송으로 더 발전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 유튜브 연합회가 이 법인 인가를 받음으로써 이제 새로운 차원의 활동을 전개하시리라고 보고 이 법인 인가 확보를 축하드립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제가 사실 뭐 유튜브나 언론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제가 여기 온 것은 제가 특권 폐지 운동을 하는데 유튜브 연합회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감사드리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언론의 이 언론 지형이 쉽게 말하면 요즘 이 신문이나 이 공중파 방송보다도 SNS가 훨씬 더 큰 역할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에도 아주 정치적인 대이벤트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SNS에 우리 SNS 특히 유튜브가 SNS 중에서도 유튜브가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또 비중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가 굉장히 그 순기능도 크지만 역기능을 많이 한다는 비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좌파 유튜브예요? 그래. 좌파 유튜브가 주로 그럽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유튜브 연합회 여러분들은 요즘 뭐 계속 말씀되고 있는 이런 가짜 뉴스가 아니고 진실과 이 정의에 입각한 그런 유튜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오히려 이 막 제목 막 뽑아가지고 하는 그런 그 구독자 많은 그런 유튜브 보담도 더 우리 사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더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듭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법인 축하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 가기 전에 제가 이 노래를 음반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7년 전에 노태우 변호사입니다. 난리가 나서 그 아스팔트라는 말을 떼고서 우리 유튜브 연합회 우리 함께 정말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일 것 같은데요. 아스팔트라는 게 우리 생각해 보면은 비제도권이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국민들이
그 가진 것 많은 제도권이 옳은 목소리를 내지 못할 때 그냥 맨손으로 태극기 하나를 들고 나라를 구하고 자유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빼끓게 그 거리를 울부짖던 그때가 우리 유튜브 연합회의 모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세월이 이렇게 7년이 흘렀지만 그러한 우리 제도권의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다 느끼시겠지만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자유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의 힘은 막강하고 제도권을 장악한 그 정도도 세고 우리 자유체제를 수호해야 되는 제도권의 목소리는 아직까지도 거기에 비해서는 미약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동화 속에 벗었다고 말하는 아이처럼 우리 유튜브 연합회나 저나 마찬가지로 그 강고한 자유체제의 적들이 보기에는 가진 것도 없고 가진 조직도 없고 아무 성도 없지만 우리는 진실을 가지고 네가 벌거벗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진실의 힘으로 우리가 사실은 미래에는 승리할 것이라고 반드시 확신합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자면 결국 우리 아스팔트는 이 인간의 오랜 문명에서 봤을 때 오늘 여기서 느끼기에 광야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도시가 사실은 광야에서 나왔는데 도시가 늘 오만해지면은 광야를 잊어버리고 자기는 광야를 무시하고 그러다가 결국 그 도시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망합니다. 광야의 소리를 듣지 않다가 우리 아스팔트에서 태동된 이 유튜브 연합회는 반드시 끝까지 광야의 소리로 살아남아서 이 도시 대한민국을 영원히 발전할 수 있도록 하시겠죠? 네, 함께 그 길을 갔으면 좋겠고요. 저와 제가 하나 소개를 아십니까? 네, 그런 분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책을 하나 엮었는데 두 개의 길, 대한민국의 정체성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뻔히 자유민주주의 길이고 하나는 뭡니까? 뒤집어 풀려는 운동권 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쟁 중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겠죠?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노력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 아스팔트의 목소리를 제도권에도 침투시키고 제도권을 바꿔야겠죠? 네. 여러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자유소 포럼 상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길입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리가 아스팔트에서 이렇게 시위를 할 때 그 이후로 쭉 육군사관학교 그 동창들을 이렇게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그 아스팔트에서 태극기 집회 활동이 다 묻혔었거든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다 알다시피 0.75%로 이재명을 누르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는데 그 0.75% 내가 볼 때는 아스팔트에서 태극기를 흔든 분들과 으로 그 행운을 얻었습니다. 정말 그 활동이 없었으면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게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자유 대한민국은 굳건히 지킬 수 있는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모두 같이 힘을 더 내기 위해서 연합회를 만들어서 사단법이나 한 것을 크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오시지 못했지만 많은 화면을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유튜브연합회 공동대표 손상규 TV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후보단체 오로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사랑하는 오이 박사에서 보내주셨고요. 해병대 전후회 총연맹에서 보내주셨고요. 3.10 평양당 공수에서 보내주셨고, 자유민주총연맹에서 보내주셨고, 자유대한 호국당 우상용 대표께서 발표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책이 새로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5.18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다. 5.18 여기서 깊은 얘기 할 수 없지만 지금 이 나라 5.18의 민주화로 탈덕했습니다. 290명 유공자가 지금 6,800명이에요. 40년 전 유공자가 돌아가시면서 줄여야 유공자가 점점 들어가요. 그걸 여러분이 어쨌든 여러분께서 어쨌든 저기 우리 신동 목사께서 이 책을 발견하셨는데 아무튼 이 책은 지시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실 때 드릴 거니까 꼭 보시고 제가 이 영화를 제가 영화합니다. 5.18 세월호 탄핵 얘기 듣고서 해야 이 나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노래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오일을 드시는 여러 가지 선물과 물과 과일을 협찬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지영 박사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식당은 바로 건물 뒤인데 2016년 11월 19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하야반대 첫 집회 때부터 지금까지 2630일 동안 그래도 빠지지 않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민의회복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단법인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건 내가 타겟이 돼서 내 영상 채널이 폭파되겠구나. 그걸 감수하고 바꾼 겁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16만 3천 구독자 폭파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구글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있답니다. 우리는 7년 동안 매주 토요일날 매주 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시간에서 집회 방송을 했는데 그게 왜 욕이겠습니까? 표현의 자유인데, 그리고 문재인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처단하라, 이건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욕으로 생각하고 폭발시키더라고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우파 집회 촬영하는 유튜브는 전부 폭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없이 우리가 이걸 만들어서 우리 후대에 그리고 후손들한테 그리고 후배들한테 넘겨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사단법인을 한 2년 동안 준비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우리 임원진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구자춘 서울시장 그리고 또 내무부 장관 역임하셨던 분의 큰아드님 우리 구성재 이사님 백두산 TV 채널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마 백두산 TV도 몇만 구독자가 한 10번 정도 폭파됐죠? 한 10개 이상 폭파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 제가 선구자 대표 황진모 대표를 보고 2년 전에 우리가 폭파됐거든요. 그때 한 지금 20개 이상 선구자 방송이 폭파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유튜브 사단법인을 설립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우리 유튜브 연합회 대표로 계셨고 지금은 감사로 계십니다. 자, 우리 황진모 대표님 선구자 방송 채널입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경찰 공무원으로 지냈던 박신 현장 방송의 유해찬 이사님 반갑습니다. 자, 지금 바빠서 또 이사님들이 몇 분 안 오셨는데요. 저 소개하는 건 아니. 예. 자, 헌법소단 새 단장으로 취임하신 헌법소단
단장이시고 우리 유튜브 연합회 이사로 오신 이종관 이사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은 우리 지금 현재 아스팔트 유튜브에서 최고령입니다. 82세. 자, 김인태 이사님 서울대학교도 나오시고 그 다음에 동주라고 또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0년 선배입니다. 저희 10년 선배인데 유튜브에서는 최고령입니다. 아스팔트에서는. 그리고 또 누가 있죠? 보면 없죠. 아까 또 그 영상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참 한번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권영우 영우 방송이죠. 오랫동안 그분도 이제 1세대 저하고 선구자하고 세 사람이 아스팔트 1세대 방송인데 금요일마다 안동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 어디 가서 주무시냐면은 동대문에 찜질방 가서 하루 주무셔.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와서 하루 종일 촬영하고 촬영 끝나면 바로 고속버스 타고 또 안동에 내려갔습니다. 그걸 몇 년째 하다가 그해 코로나 걸리기 그 해에 인천에다가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서 힘드니까 이따가 2022년 12월 24일 날 박근혜 대통령 사전 복권되고 삼성병원에 입원하실 때 우리가 삼성병원을 갔거든요. 갔는데 그날 저하고 같이 코로나 걸렸습니다. 걸려가지고 저도 사경을 헤매다가 15일 동안 입원했다가 죽다 살아났고 그분은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홍명락 대표가 있습니다. SBS 방송에 종사하시고 홍명락 대표가 명예 고문인데 그분이 우리 사무실하고 스튜디오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상임 고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훈련이 또 사회를 봐주시고 고생해 주시는 이주철 영화배우 이주철 이사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고문이신 또 이제 주창보 한국 언론 방송인 협회 총재 주창보 이사님 고맙습니다. 인사로 우리 꼭 이 임명장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 사진 임명장 성명 주창보 사단법인 한국방송신문연합 총재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 언론인연합 총재 이 사람은 사단법인 유튜브연합회 고문으로 유명합니다. 9월 22일 사단법인 유튜브연합회 공동대표 회장 손상배 지대용 그 다음은 전 국회의원이시면서 국토본 대표 계시는 민경 의원님께서 축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KBS 기자로 KBS 그 텔레비전 매체가 가장 잘 나갈 때 입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MBC 박선배님 어디 가셨나요? 가셨습니다. MBC가 우리 시청률의 2배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그때 입사를 해서 시청률을 좀 따라가자 이렇게 열심히 싸웠었죠. 그래서 이제 KBS가 제1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TV 매체로 이제 성장하는 그 주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데 사실 그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의 선배들 제가 18기인데 1기 선배들은
서름을 당했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중앙일보 이런 신문 기자들이 있는 기자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이 텔레비전으로 그 헤게모니가 좀 이렇게 넘어가나 싶었는데 그게 이제 네이버 같은 포탈, 인터넷 포탈에 자리를 좀 넘겨줬었고 그러다 보니 뭐 텔레비전이 전부 다 좀 힘을 잃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됐었죠. 근데 거기에 또 저 영향을 미친 것이 종편들의 등장이었습니다. 종편들이 등장하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공중파들의 힘이 좀 약해지는 그런 경향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인터넷 지나서 그 뉴미디어로 유튜브가 단연 주도권을 잡고 지금 전 세계 시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KBS 9시 뉴스 앵커 출신인데 불구하고 9시 뉴스를 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텔레비전은 스포츠 프로야구 보기 위해서 잠깐 켜는 거고 그것도 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하이라이트를 찾을 수 없을 때 경기 하이라이트를 찾을 수 없을 때나 잠깐 그거 보고 아닌 거는 모두 유튜브로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스를 전하는 주요 매체의 한 가운데 유튜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처음에는 공중파 카메라들이 없느냐고 속상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오나 안 오나 뭐 와주면 고맙지만 여기 애국 유튜버들이 몇 분이 오셨나, 이 산바리가 트라이포드가 몇 개나 있나 이런 걸 세면서 우리들이 오늘 행사가 잘 홍보가 되겠구나, 많은 애국 시민들이 보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곽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만은 좌파에서 우파로 이제 변하는 와중이라면, 그리고 이미 정권이 바뀐 지 1년이 됐다면 좌파 언론에 계속 내주던 자리를 우리 우파 유튜버들이 좀 차지할 만도 한데 지금 계속 그 압박, 사람들이 핍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저도 그래요. 오늘 아니면 내일 풀리는데 저 2개의 경고를 먹어가지고 한 2달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이익 창출을 한다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우리 정권이 들어섰으니 우리가 좀 힘을 내서 우리를 핍박하는 구글 코리아 혹은 유튜브 한국 지사에 정식으로 항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정부와 연을 맺고 있는 모 인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이걸 항의를 해야 되는지를 좀 알고자 하고 정식으로 항의도 하고 그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좌파의 김어준 TV 이런 것들에 밀려서 숨조차 쉴 수 없었던 우리들이 좀 힘을 내고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부정선거 여기 장기표에 대표님 계시지만 부정선거를 갖고 싸운 우리들의 투쟁의 역사는 유튜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 역사였습니다. 춥고 덥고 그 풍차 노숙할 때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들은 저희와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따뜻한 밥 한 끼 사드릴 여유가 안 됐을 때도 다만 사명과 하나로 전국 팔도를 누비면서 여러분들 그 시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만약에 이제 저도 무슨 여러분들의 부정선거도 이 유튜버를 통해서 많은 애국 국민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다큐멘터리 1번 당 한 표,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요게
전국 전 세계에 미국도 포함하니까 일본도 포함하고 그런 곳에 있는 유튜버들에게 동시에 공개를 해서 같은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지금 문재인의 다큐멘터리가 6만 근처를 헤매다가 좀 사라진 것 같은데 우리들은 제가 셀 때만 해도 16만 명 이상이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여러분 2탄이 나왔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1탄보다도 더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가진 왜, 기울어질 왜, 기울 왜, 더 카르텔이라는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2탄이 나왔는데요. 27일, 제 기억이 맞다면 연휴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27일, 9월 27일 오전 10시에 전 세계에 동시 소개가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유튜버들의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 지금 요 주소 하나만 이메일 주소 하나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기 좋아요. gg 까뿌까 해서 gg bb gg 415 다시 그냥 한 번요. 까뿌까니까 gg bb gg 415 하고 gmail.com입니다. 그쪽으로 시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방송을 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듯이 이번에 10월 27일이 맞죠? 28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는 27일 오전 10시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대로 우리들이 그 주소를 보내서 애국 유튜버들께서 전부 동시에 제2탄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하고 그거를 기화로 해서 여러분들 구독자 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오늘 법인 인가받은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똑같은 우리 바리톤 이미선 교수님이신데 식사를 가셔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아니요, 너무 배고프실까봐 잠깐만요, 선생님. 10월에 어느 멋진 날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또 9월이긴 하지만 제가 이 노래를 준비하면서 대한민국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10월에 어느 멋진 날의 그 가사가 남녀의 사랑인데 사실은 당신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더 바랄 것이 없고 더 바란다면 그것이 죄라고 이렇게 가사가 쓰여 있어요. 바람 한 점에도 있는 그 자유, 북한에는 없는 그 자유를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기서 나오는 그 사랑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바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넣어주세요. 저희가 정말 좋은 태양같이 떠오를 일들만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고로 멋진 유튜브 방송 나가겠습니다. 큐!